후보자께서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 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떻습니까? 후보자를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네.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으로서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키고 네. 또 그 어떠한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 네. 이것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난중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임명되는 순간 네. 누가 후보자로 지명해 줬고 또 임명을 해 줬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하시던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됐을 때, 제가 발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후보자에 맞춰서 고검장 자리를 지검장 자리로 낮춰서 임명을 했고, 장관과 총장 임명에 앞서서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이거 본인을 발탁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심을 좀 충분히 가지기에 충분해요. 우선 뭐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보면요, 뭐 해서는 안 될 소위 별건 수사, 압수, 그리고 또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을 일을 삼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그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정치권에서 하여튼 고소고발한 사건이 다수. 정치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몇 건 처리하셨어요, 그 중에? 4건 처리했습니다. 104건 중에. 나머지는 뭐 불기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고 처박아 둔다든지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104건 중에 100건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과인가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검찰총장이 돼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걸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을 뭐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 처분을 했는데 네. 지금 다시 수사 제기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돼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뭐가 그리 아주 굉장히 이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그렇게 것처럼요.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서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검사 재직 기간이 몇 년이나 되셨죠? 제가 94년에 임관을 했으니까 예. 한 25년? 예, 30년 네, 가까이 좀 됐네요. 예. 그 기간 중에 네. 직권 남용죄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글쎄요, 그 숫자는 제가 그런데 이제 꽤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직자들이 네. 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무사한 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풍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권 남용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죄가 그동안 별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최근 서울지검장이 되셔서 되신 이후 말고 네. 서울지검장이 되시기 전에 직권 남용죄가 그렇게 기소된 게 수사 내지 기소된 게 많습니까? 글쎄 제가 특검 가기 전까지 직권 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예. 예.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몇 건이죠? 기소된? 글쎄 양이 범죄 혐의는 한 수십 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개수는 제가 예, 제가 보니까요. 범죄 사실이 47건입니다. 네. 공소장 규모가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47개의 범죄 사실 중에 직권 남용죄가 몇 건인지 아세요? 41건이에요. 47개의 범죄 사실 중에 직권 남용죄가 41개입니다. 한 건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장 재직 전까지는 한 10여 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한 건의 단 한 사람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죄가 41건이다. 이거 뭐 대법원장 재직 중인 6년 동안 거의 매년 그냥 직권남용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전혀 지적이 안 됐을까요? 이런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면?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자료와 또 발견된 이런 파일들, 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법관의 그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인데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법관의 그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는지는 아시죠? 지금 대법관님들이 1년에 한 분당 3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답니다. 네. 살인적이죠. 네. 저도 법관을 해봤지만 1년에 500건 이상 처리하기 힘듭니다. 네. 이런 업무 과중이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한 것은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진하면서 조금 정치권이나 심지어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이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걸어서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은 여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이게 옳습니까? 약간의 직권남용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글쎄 상고법원의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법관의 그 재판상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급으로 올라가면서 경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사법행정권을 활용해가지고 하급심 재판에 만약에 관여를 한다면은 그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취지보다 그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 가치에 대한 훼손이 더 중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일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